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오늘 리플 코인인데요. 자, 이 뉴스를 보면서 시작할까 하거든요. 자, 이게 오늘 날짜 나던 뉴스입니다. 리플의 거래량 그리고 모멘텀의 부재에 따라서 0.55달러 선까지 후퇴했다.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자산 운용사 주피터는 XRP ETP를 손절했다. 자, 이 뉴스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거래량도 모멘텀도 없다. 그래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리플 코인이다. 자, 제가 리플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렸지만 700원을 돌파했습니다. 750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거 돌파했던 거는 사실인데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지금까지 확실한 바닥 구간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700원도 750원도 여전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자산 운용사 주피터는 손절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속보를 보면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2월 16일 날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상장됐던 부분 ETP를 손절했다. 근데 이 부분은 왜 손절했는지 보니까 유럽의 국가별로 암호화폐 투자 규정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자, 영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영국은 유럽이 이제는 아닙니다. 유럽에 속해져 있는 국가긴 하지만 브렉시트를 통해서 아예 금융시장은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유럽은 아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규정에 상이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 부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손실을 확정 지문서까지 투자를 부분을 매도했다. 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손실했다, 손실을 보면서 매도했다. 이것만 보면 안 좋은 뉴스 같지만 국가 간의 투자 규정이 상이한 부분에 따라서 매도 시점을 잡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나쁜 뉴스가 아닙니다. 또한 매도를 했다라는 건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누군가가 매수를 했을까? 이 막대한 자금을 누가 매수했을까?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우선순위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처럼 오늘 날짜에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 0.38%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때요? 상승했다가 하방 압박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비트코인이 조정 장세를 보여주면서 리플 또한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 또한 같은 조정 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린 여기에서 투자 심리가 흔들려서 매도할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주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봉 어떻습니까? 우상향으로 안정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는 건 좋은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자, 이렇게 보여주니까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 시점을 고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 더 떨어질까 무서우니까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700원 라인이 어떠한 라인인지를 판단해 보시면 확실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영상에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권 관리는 어떻게 할까? 이것 또한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에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거든요. 오늘 토요일 날 오후에 이 리플 코인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모두 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올라왔고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보시면 확실하게 눈에 띄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 눈에 띕니까? 상승했을 때는 안정적인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여기 700원 라인에 확실한 기점을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 어때요?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700원을 재차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바닥을 재확인하고 다시 끌어올렸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고래들, 해당되는 고래들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서 이 바닥에서 매수를 들어왔고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상승력 또한 보였다. 근데 여기 800원 라인, 이 800원 라인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점을 한번 보세요.
이게 800원 라인이거든요. 어느 시점입니까?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시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시점, 다시 반등력을 찾았던 이 시점, 지금 이 시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가장 큰 저항이 몰려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항이라는 거는 뚫으려고 하면 확실한 거래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같이 판단하시면 좋아요. 근데 리플이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아오니까 또 매도 시점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리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함께 같이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 또한 지금 조정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뉴스가 나왔는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 향후 몇 달간 기관 투자들에 의해서 잘 지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보고서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기관 투자들은 어떠한 물량입니까? 바로 ETF의 물량. 자, 제가 ETF 1월 달에 나오게 되면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어땠습니까? 6천만 원에서 비트코인이 5천만 원 떨궈져 내려와요. 왜 내려왔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ETF라는 건 긍정적인 소식, 당연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나 떨어뜨리면 어때요? 개인들은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원하고 있는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자, 그 중에 가장 독보적인 고래가 누굽니까? 최근에 블랙록이죠.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다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팔지 말자라는 캠페인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오늘 2월 17일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블랙록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는 이유는 뭘까? 블랙록은 누굽니까? 일경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예요. 엄청난 고래입니다. 이 고래가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다라고 해요.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집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매수와 똑같죠.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건 올라가던 것도 끄집어내려서 매수한다.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때요? 상승하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한다. 리플과 똑같죠. 자, 리플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내려왔을까?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 SEC가 자식도 리플 코인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정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난 2월 약식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식 재판 결과가 뭐였습니까?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다.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하여금 나 과태료 부과할 거야. 그 부분에 빨리 제출해. 강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SEC는 더 이상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잡을 수 없습니다.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결과치가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과태료 부과할게. 자, 그 부분이에요. 과태료 부과한다는 건 벌금을 때리겠다. 자, SEC가 벌금을 부과할 거니까 리프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 악재성 이벤트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왜?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강력한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SEC와 리플은 합의점에 일 것이고 11월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나올 것이다. 이게 2월 13일 날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계속적으로 SEC가 리플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도 알고 있고 애널리스트도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11월 대선 결과에 변수가 나올 것이다. 자, 이 SEC는 누굽니까? 증권위원회예요. 미국의 증권위원회인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뽑는 부분에 이 SEC를 두고 한 말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은 너무 과도하다. 이것뿐입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거야. SEC 규모는 축소할 거야.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이 나오는 걸까? 자,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미국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겠죠.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투자를 합니다. 어떠한 공약이 나올까요? SEC를 당연하게도 엄청나게 압박해야 되겠죠. 그래야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거고 투표를 받으면서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금융시장에선 대통령 선거, 대통령을 뽑는 부분에선 굉장히 호재성 이슈로 작용한다는 거. 근데 SEC, 미국의 일부 기관, 증권위원회가 자꾸 리플을 막 잡는다. 자꾸 코인 시장을 압박한다. 코인뿐이겠습니까? 기관도 압박하고 해당되는 코인과 주식시장도 같이 압박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공약을 통해서 해당되는 SEC에 축소시키는 부분을
만들어 나가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 많은 분석가들은 어떠한 결과치를 내놓습니까? 자, 니플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7일간 10% 급등 랠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으면서 앞으로 시장 전망은 0.68달러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도 줄고 모멘텀도 줄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매도 물량 누가 받겠습니까? 매수를 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다. 제가 비트코인과 비교를 많이 해드렸는데 비트코인 ETF라는 강력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졌습니까? 고래들의 매수 물량, 고래들의 자전 거래를 위해서 매매를 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할까? 거래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왜 1.88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할까? 자,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상승을 요청하고 상승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왜 이렇게 예측하고 있을까? 그 부분은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리플의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리플의 고래들 또한 롱 포지션을 위축하고 있고 이 롱 포지션은 상승에 대해서 베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리플의 고래들이 말이죠. 자, 리플의 고래들이 롱 포지션을 위축했는데 프리미엄이 붙지가 않는다. 자, 프리미엄이 피가 붙지가 않으면 뭡니까? 해당되는 부분은 고래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부분과 똑같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자, 이거 보세요. 자, 해당되는 펀딩 피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바닥권에서 고래들의 축적하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서 펀딩 피가 막 올라갔던 부분이 이제는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그 부분 어떤 거라고 합니까? 주식시장으로 치면 차트로만 분석하면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면서 거래량은 확실히 줄어든 상태로 움직인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더욱더 이 부분에서 이 고래들의 바닥권에서의 축적하고 있는 매집하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리플 코인 어떠한 관계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리플 코인이 어디와 움직이고 있는지를 같이 한다면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더욱더 투자 심리가 확인이 되겠죠. 왜 애널리스트들은 상승력에 베팅을 할까? 그리고 하락하고 있고 가격이 왜 떨어지고 있을까?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고 있을까? 이 부분은 고래들이 축적하는 단계에 매집하는 과정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 박스권 한번 보시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이러한 은행권들이 쭉 모여 있어요. SABB, 노바티, 비테크, SBI, SCB, 니움 이러한 은행권들은 다 어디와 관계사로 맞이되어 있습니까? 니플. 니플의 파트너사들이에요. 니플의 파트너사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요 아이들 또한 얘네들 더 이상 모멘텀이 없다. 떨어지기만 할 거야. 그럼 얘네들 남아 있겠습니까? 안 남아 있죠. IMF라는 국제 통화기금 또한 니플과 손을 맞잡으면서 앞으로 니플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확실한 기대 심리를 싣고 있다라는 거. 상승 모멘텀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니플랩스의 IPO, 기업 공개부터 ETF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자, 이러한 상승 모멘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고객사들, 이 파트너사들이 나갈까요? 절대 나갈 일이 없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뭐예요? 고래는 지금 이 단계를 매집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프는 SEC한테 엄청나게 압박 부분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나왔던 부분인데 리플은 미국 내의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합니다. 자, 이 부분뿐이겠습니까? 3년 만에 MTL을 재개합니다. 송금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부분을 제품을 내놓으면서 3년 만에 재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지금 리플 코인이 상승 모멘텀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바닥 구간을 다시 한번 딛고 올려놓고 있을 때 여기에서는 또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이 800원을 뚫는 순간 확실한 변곡점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800원 나온까지는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이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매수할까? 어떻게 매도를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매수와 매도의 포지션, 그리고 비중 관리, 수익 구간, 이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추세를 확인하면서 수익 구간에서 매매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확실한 수익 구간 같이 만들어서 투자를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